예, 진보당 비정규직 노동자 정혜경입니다. 지난 서부지법 폭동 사건은 내란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국민에게 확인시켰습니다.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폭력으로 무너뜨리려 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게다가 이번 폭동이 우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사전에 의도되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DC 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는 서부지법 폭동 이전에 올라온 글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재현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갤러리는 정당 이름을 달고 있는 것에서 보여주듯이 국민의힘 지지자임을 전제로 운영되고 있는 곳입니다. 내란 선동은 그 무엇보다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구체적 폭력 행위를 조장하고 선동하는 행위는 그 어떤 표현의 자유도 아닙니다. 더 이상 방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듯이 저 역시 인터넷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합니다. 메이저리그라는 흔치 않은 취미를 가진 저에게 인터넷 커뮤니티는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기 어려운 관심사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용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하다가 당혹스러운 경험을 한 적도 많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 등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왜곡되고 음모론적인 관점이나 노동자, 여성, 이주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자 격분한 지지자들이 폭도로 돌변 헌법기관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침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폭도들은 경찰을 폭행하고 장비를 탈취했으며 유리와 외벽, 법원 내 각종 설비 등 보이는 모든 것을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기 위해 건물 곳곳을 수색했습니다. 헌정과 사법 질서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민주주의와 국격을 크게 훼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폭동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폭동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폭동 전날 극우적인 커뮤니티를 지교하는 제 친구가 폭동을 암시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언론과 청문회를 통해 관련된 기사를 접하자 저는 극우 커뮤니티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보도된 내용 이외에도 친구가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에 비슷한 글이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DC 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와 일간 베스트 등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서울 서부지법 폭동 전후 폭력 행위를 선동하는 글이 없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사로까지 보도된 글들은 삭제되어 있었지만 커뮤니티는 여전히 수백 개의 폭동을 선동하는 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폭동 전날부터 무장 폭력 시위밖에 답이 없다. 담을 넘어서 법원 마당을 점거해야 한다. 인용되면 다 같이 월담 후 서부지법 점거하면 됨 등 폭동과 서부지법 점거를 선동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국민 저항권을 언급하며 법원 점거와 폭력을 정당화하고 오늘 오후에 국회도 점검해야 함. 경찰들 다 서부지법에 있을 때 헌재 가서 다 때려 부셔야 한다. 해 뜨면 MBC를 점거해야 한다 등 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형태의 폭동을 선동하였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만연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역사 왜곡, 피해자 조롱, 비화와 극단적 폭력성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자주 이용하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혐오와 왜곡에 기반한 사고가 퍼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는 수차례 있었던 살인 예고글들이 보여주듯이 사회적 소수자를 향한 폭력과 범죄의 형태로 꾸준히 분출되어 온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서부지법 폭동은 이러한 폭력이 더욱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의 극단적 폭력성을 규제하지 않는다면 서부지법 폭동과 같은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표현의 자유를 논하며 인터넷 커뮤니티의 극단적 폭력성을 규제하는 것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짓밟을 자유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혐오와 차별, 범죄를 조장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삶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나타나는 극단적 폭력성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므로 결코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극단적 폭력성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행동의 자유를 이유로 살인죄를 폐지하자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극단적 폭력성이 재생산되고 폭력과 범죄로 분출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폭력과 유혈 사태를 조장 선동하는 극단적 커뮤니티를 폐쇄하고 유사한 커뮤니티가 다시 만들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법적 규제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늦었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서부지법 폭동의 배후, 국힘겔과 일베를 폐쇄해야 합니다. 그냥 이재명 죽이면 다 끝나는 거냐? 평화시위 타령하다가 타이밍 다 놓쳤다. 50명에서 100명 이상 야구 배트를 들고 서 있자. 경찰들 다 서부지법에 있을 때 헌재 가서 때려 부숴야 한다. 인용되면 다 같이 월담 후 서부지법 점거하면 된다. 이 말들은 서부지법 폭동 하루 전인 18일 국민의힘 갤러리와 일베 저장소에 실제로 올라온 글의 극히 일부입니다. 진보당은 DC인사이드 마이너 갤러리 중 하나인 국민의힘 갤러리와 일베 저장소 폐쇄 민원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작년 신림역과 서현역 등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의 배경 역시 커뮤니티 사이트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 생겨난 DC인사이드 칼부림 사건 갤러리 또한 추가적인 살해 협박과 범죄 모의가 지속되었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안녕을 위협하는 커뮤니티로 판단되어 결국 DC인사이드의 운영정책 위반으로 폐쇄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갤러리와 일베 저장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갤러리는 DC인사이드 커뮤니티 사이트 중 꾸준히 1에서 3위에 자리하고 있으며 일베는 실시간 동시 접속자가 2에서 3만 명에 달합니다. 극우적 성향의 유저들이 모여 확증 편향 속에 음모론을 진실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중국과 페미니즘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마치 진심으로 믿고 있으며 그에 저항하는 자신들이 성전을 치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9일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도 거의 모든 이용자가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뮤니티를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더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관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신성하지만 그 표현으로 인해 누군가를 해치거나 공공의 재산과 안녕을 위협할 수 있다면 제한되어야만 합니다. 누구에게나 행동의 자유가 있지만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이 자유가 아님과 같습니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일베 등에서 자행된 여성, 호남, 장애, 이주민, 중국, 성소수자, 노동에 대한 혐오 발언을 통해 나타난 증오심은 서부지법 폭동과 백골단의 모습으로 우리 사회에 드러났습니다. 2015년 한 커뮤니티 이용자가 여성 비하와 욕설, 고인 모독, 역사 왜곡을 하며 지역 감정을 유발시키고 각종 범죄들을 공모하고 시행했다는 이유로 방통위에 일베를 차단해달라는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개설 목적에서 불법 유해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불법 유해 정보는 시정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트 폐쇄는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뒤 23만 명의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일베 폐쇄를 요청했으나 그때에도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의힘 갤러리와 일베와 같은 사이트가 표현의 자유라는 방임 아래 폐쇄되지 않고 방치된 결과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났고 이후 더 큰 규모의 폭동 모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혐오 발언과 개별 사건 사고를 이유로 사이트 폐쇄가 언급되었던 2018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쓰레기를 계속해서 무단 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처벌해야지
쓰레기를 하나씩 주워 담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일베와 국힘계를 폐쇄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신호가 되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일베의 회원이라 밝힌 한 노무사는 일간베스트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세월호 참사 폭식 투쟁의 폐륜성과 폭력성을 이유로 사이트 폐지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일베를 유머 사이트라고 방치한 결과 지금의 온라인 공간은 합리적 논의의 과정보다 무슨 말을 해도 괜찮다는 무법천지가 되었다는 것이 당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뒤 무법천지가 된 온라인 공간의 극우적 여론은 오프라인에서의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습니다. 진보당은 국민의힘 갤러리와 일베 저장소처럼 폭동을 직접적으로 선동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의 폭주를 이제는 멈춰 세울 것입니다. 폭동을 선동하는 유저들을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조장하는 운영진과 폭동의 주동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처벌의 수위는 본보기가 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이상 무차별적인 혐오와 폭동을 용납하지 않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